A군이 B양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준 것이 있다. 이것도 꽤 찜찜한 내용이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후련해지고 싶다. A군이 친구 F군과 함께 B양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건널목에서 차에 치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그 원인은 모르는 게 약이라 B양은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괴로울 거야. 아직 어린 자식의 죽음이라는 건. 부모는 참 죽을 만큼 괴롭겠지. 나도 내 아이들이 어른도 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F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자 B양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내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애한테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의 엄마도 거의 정신이 나갔었지. 장례식에 갔었는데 가까이 갔더니 엄청나게 나를 노려보면서 네가 죽었어야 해. 왜 우리 애가 죽은 거야? 라면서 소리를 질러서 엄청 무서웠어.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그리고 B양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예전에 B양의 아버지는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동을 해야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에 시골에 살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침상 도시화가 막 시작된 동네였고 학교에는 바깥에서 전학 온 외지 아이들과 토박이 아이들이 함께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B양은 같은 반 여자아이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 집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집안이었는데 외지 아이들과 현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불렀다고 한다. 혼자 온 아이도 있었고 부모와 함께 온 아이도 있었는데 B양의 어머니가 B양에게 함께 그 집에 가보자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역의 자그마한 행사식이었었는지 그 크고 멋진 집에 그 반 친구의 형제들도 친구를 불러들이고 친척들까지 와서 간소한 지역 축제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술, 다과와 요리가 나오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그 집 아저씨가 모두를 불러 모았다. 대충 기억나는 대로 떠올리자면 파티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주님 혹은 무녀님 역할을 해줄 아이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의상과 소도구는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새롭게 친해지고 싶으니 꼭 외지에서 온 아이 중 한 명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화려하고 하늘하늘한 옷을 보고 B양은 자기가 할 거라고 하고 제일 먼저 손을 들었고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집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혀주었고 화장도 해주고 하얀 천도 뒤집어 쓰고 가마 같은 것도 타서 몹시 신이 났다고 한다. B양의 어머니도 너무 귀엽다고 하시며 사진을 찍었다. 그 집 아저씨의 설명에 따르면 가마를 타고 근처 신사에 가면 가마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잠시 가마를 두고 멀어져 있을 거란다. 그러면 공주님은 가마에서 내려 신사 안으로 들어가 공약물과 술을 두고 오면 된단다. 신사 안에 있으면 데리러 갈게.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자 몇 명이 B양이 탄 가마를 메고 산길을 올랐다. 너무 살쪄서 그런지 가는 도중에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끄벅끄벅 졸고 있었어.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당황해서 급히 신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졸려서 기절할 것 같아서 어쨌든 대충 공약물이랑 술을 두고 거기서 바로 골아떨어졌지.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가마를 메고 온 사람들이 데리러 왔을 때는 어부가도 모를 듯이 자고 있었대. 그분들이 잠든 나를 데리고 와주셨다고 하더라고. 엄마한텐 남에게 민폐 끼쳤다고 혼났어.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며칠 동안 몸살로 알아누운 거 있지. 3일 정도? 열이 안 내려서 엄마가 신나서 설치다가 그런 데서 막 자니까 그런 거라고 막 혼내셨어. B양이 알아 누워있는 동안 축제날 밤에 그곳에 있던 어른들이 자주 문병을 와주었다고 한다. 특히 그 친구의 어머니가 자주 들러서 몸 상태는 어떤지 꿈자리가 나쁘진 않은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셨다. 병문안 와주셔서 공주님 의상도 가져다 주셨어. 내가 그 옷을 마음에 들어하니까 병실에 걸어두는 게 어떻냐고. 그리고 그 신사의 부적이랑 축제 때 공약물도 주셨어. 내가 패를 끼쳤는데도 화도 안 내고 참 착하셨어.
그런데 겨우 비양의 열이 내리고 완전히 회복해서 학교에 가자 초대해 주었던 그 집의 여자애가 그 전날에 죽었다고 한다. 비양은 어머니와 함께 장례식에 갔는데 죽은 여자의 어머니가 비양과 비양의 어머니를 보고 무시무시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왜 우리가 끌려간 거냔 말이야! 거기 갔어야 되는 건 너야. 표식은 어쨌어? 비양의 어머니가 그 하얀 옷을 돌려주려 하자 죽은 여자의 어머니는 더욱더 분노하며 거짓말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소리쳐대서 비양과 비양의 어머니는 향도 올리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그땐 너무 무서워서 울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누구라도 슬퍼서 정신이 나가버릴 거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도 그렇게 돼버릴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하고. 지금은 정말 그렇겠구나 싶어. 그 이유는 나와 A군이 나눈 이야기다. 비양이 늘 이야기하는 괴담은 늘 자동차 귀신 아니면 엘리베이터 귀신 같은 것들 뿐이지. 왜 못 알아차리는 걸까? 하얀 기모노에 하얀 쓰개. 그건 공주님 옷도 아니고 무녀 옷도 아니야. 신부 옷이잖아. 나도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다. 가마를 타고 산이 있는 신사에 옮겨져 술, 공약물과 함께 혼자 남겨진다. 하얀 기모노와 하얀 쓰개를 입은 여자애라고 하면 그건 전용 가마가 있을 정도로 전통 있고 제대로 된 축제라면 보통 중요한 역할을 외지 아이에게 맡기진 않을 거야. 같은 나이에 그 집 여자애가 있는데 말이지. 그때는 삐양이 그것도 작았나 봐. 열이 나서 알아누웠다는 걸 보니. 얼마 지나고 비양의 가족은 다시 아버지의 정근 때문에 마을을 나왔다고 한다. 그때까지 그 죽은 아이 집에서는 비양의 가족을 철저히 피했고 또 그 집은 불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 죽은 여자의 언니 혹은 오빠가 입원하는 바람에 비양의 가족은 옷도 돌려주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비양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양은 아이를 잃은 엄마는 그렇게도 괴로운 거구나, 그렇게도 슬픈 거구나 하고 충격을 받아 지금도 이사나 대청소 때 그 옷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내가 병문안 때 그 옷을 안 받았으면 혹시 그 아이는 살지 않았을까 생각했더니 어쩐지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어. A군의 의견에 따르면 그 오래되고 하얀 기모노가 표식일 거야. 처음 본 순간 왠지 그렇게 느꼈어. 그 기모노는 묵직한 비단 소재에 아이가 입으면 소매가 질질 끌릴 만한 사이즈였다고 한다. 옷 전체에는 자그마한 글자 같은 문양이 빽빽히 수놓아져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향 냄새가 배어 있었고 A군의 표현에 의하면 비릿한 기운이라고 할까? 저 세상에 냄새가 났다고 한다. A군의 추측에 의하면 그 여자의 집에서는 비양이 살아온 데다가 좀처럼 끌려가질 않으니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부의 표식인 혼례 의상을 비양에게 가져다 줬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신사의 주인은 무언가 아마도 비양의 그것에게 방해를 받고 결국은 비양을 데려가질 못해 신사의 주인이 노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혹시 만약 그렇다면 몹시 불쾌해졌다. 비양과 다른 외지 아이들을 초대한 그 집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예상이 빗나가 비양 대신 자신의 아이가 끌려가게 된 그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뒷맛이 씁쓸하다. 비양의 어머니는 축제 날 밤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양은 A군과 F군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A군은 그중 한 장을 빌려와서 친절하게도 나에게 보여주었다. 몇 개의 검은 선이 하얀 기모노를 입고 있는 비양을 휘감고 있는 듯한 사진을. 비양은 초점이 어긋나서 나뭇가지들이 찍혔는데 꼭 심령사진. 이렇게 말했다는데 나뭇가지보다는 크고 검은 손이
비양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몇 년 전에 비양의 어머니가 장난삼아 영능력자에게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영능력자는 이 소녀는 아주 강한 산의 령에게 씌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생일을 맞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언했다. 하지만 비양의 어머니는 지금 벌써 대학생이라고 말해주기가 안쓰러워. 아, 그렇군요 하고 집으로 왔다고 한다.